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궁금증 있으실까요? 서울시 서대문구에 북가자동 현대 아파트를 작년에 매매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실거주 목적으로 하긴 했는데 네. 또 앞으로의 투자 가치나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가지고. 네, 몇 평대일까요? 31평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상담 진행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북가자동 현대아파트요. 네. 그 북가자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거.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이거 언제 매수하셨죠? 작년에요. 네, 작년 10월에요. 작년 10월. 네. 그럼 가격이 좀 있을 때 매수를 하셨네요. 네. 네, 최근 들어서 올랐으니까 이 아파트가. 네. 우리 아파트를 뭐 향후 전망이 어떨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일단 이쪽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승 가치를 한번 따져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품목으로 들어와서 우리 아파트를 한번 보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네. 우리 이제 북가자동이에요. 북가자동의 가격이 올랐던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주변이 이제 막 개발이 되는 거였죠. 아파트들이 새로 들어서고 뭐 어떤 개발의 호재가 있다라는 등 상암동에 또 업무 시설들이 지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이제 개선이 된다. 실제 개선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주변 환경 개선에 따르는 이용 가치라고 봐야 되겠죠. 즉 사용 가치. 우리가 사용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라고 하면 이제 전세 금액이 될 텐데 이런 사용 가치가 상승을 했어가지고 우리 북가자동 일대가 좀 가격이 올랐던 거고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북가자동 쪽 이런 쪽들이 서울에서 좀 변두리 쪽이었었습니다. 서북쪽으로 보면. 그런데 이 옆으로 해서 수색이 또 붙어주고 그 옆으로 또 향동지구가 개발이 되고 그 옆으로 뭐 얼마 전에 발표했지만 3기 신도시까지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변두리에 있다가 점점 그 내 뒤에 누가 줄을 서주니까 나는 점점 나도 모르게 중앙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래서 서열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어떤 그런 효과로 인해서 가격 자체가 자연적으로 또 상승을 했던 그런 이유였던 동네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올랐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현대 아파트가 자, 내가 어떤 거주를 하는 사람이에요.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북가자동의 현대 아파트를 투자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거기 뭐 단지도 크고 뭐 이렇게 접근을 하는 아파트는 아니죠. 즉, 이 투자보다는 거주형, 이 거주형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아파트고요.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보시면 여기 뭐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무려 3개의 노선이 지나가게 되니까 트리플 역세권이거든요. 역가의 접근성도 괜찮고, 그리고 바로 단지 옆에 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뭐 아이 케어할 수 있는 뭐 충분히 그런 환경이 또 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주적으로는 괜찮은데 일단 세대수 자체가 굉장히 적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초소형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뭐 주변의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서는 규모적인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좀 지어진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막 들어선 거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거주용 아파트라는 거예요. 거주용 아파트는 전세 금액의 상승을 통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 주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수색 쪽이다, 가재울 쪽이다, 저쪽에 증산 쪽이다 이런 쪽들의 공급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올해, 내년, 후년 이렇게 계속 공급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시적으로 대단히 세대들이 공급이 되니까 전세 가격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우리 집은 거주용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 줘야 가격이 상승할 건데 제가 작년에 샀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을 더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제 의견을 전달을 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보시면 요 맞은편 그리고 이제 우리 아파트는 그러면 내가 오래됐으면은 재건축이라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사실 때 용적률 같은 거 아니면은 대지 지분 같은 거 알아보셨을 텐데 주변의 부동산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수색역이 개발이 된다. 이 뭐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서 미디어 시티가 개발이 되고 상암동에 업무 시설이 막 들어온다. 그러면 얘도 기간이 좀 지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파트는 이런 개발의 힘을 받기에는
좀 쇠약해져 있을 거예요. 굉장히 노후돼 있는 아파트니까. 그러면 다른 새 아파트들이 그 개발의 호재는 먼저 다 끊어가고 앞에서 우리 아파트는 좀 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조금 가능하다면 일단 거주까지 염두에 두신다고 했는데 요 바로 맞은편에 보면은 요쪽에 그 DMC 한양인가요? 그 연희 한양 네, 아파트가 한양 아파트. 네. 네네 한양 아파트가 있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도 뭐 용적률은 높다고 하지만 이 세대수 자체가 세대의 구분 자체가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가격은 나죠. 왜냐하면 용적률이 높다고 보니 얘는 1987 얘도 이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아파트인데 단지 그 어떤 포털 사이트에 네이버 뭐 이런 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런 뭐 용적률 보시고 그냥 무조건 접근 안 하시는데요. 그 대지 지분율 한번 따져 보시면 32평, 33평짜리들이 한 14평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20평대 아파트는 추가 부담은 거의 뭐 조금 내면서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도 염두에 보시면 차라리 장래성은 한양 아파트가 더 있지 않을까. 우리 현대 아파트보다는 바로 골목 사이에 있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이 가격이 거의 비슷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은 좀 제 말 참고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문제 없겠는데요. 좀 장기적으로 거주까지 본다고 하면 조금은 힘들어질 것 같아요. 발빠른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